대출 받아서 금리 얼마 했을 때 3.75 딱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 코픽스 금리가 보통 한 1.53 뭐 요거는 이제 보지도 말고 비슷해요. 비슷한데 1.53은 이렇게 보시면 돼. 한국은행에서 우리가 돈을 빌려오는 이 A라는 은행이 국민은행이 한국은행에서 돈을 빌려와요. 이렇게. 맞죠? 기준금리지 기준금리. 한국은행 딱 들어가시면 기준금리 얼마 이렇게 딱 써있어요. 이렇게. 걔네가 돈을 빌려와요. 이렇게. A은행에서 그 금리에 맞게끔 빌려와서 거기다가 가산금리 만약에 코픽스 금리가 1.53이면 아니 기준금리가 1.53이면 가산금리가 한 2%대. 이게 뭐냐면 은행 마진. 맞죠? 그러니까 기준금리에다가 은행마다 금리가 조금 다른 이유는 기준이 되는 금리는 똑같아. 똑같은데 거기다가 자기들이 은행 마진을 몇 퍼센트 붙이냐의 차이예요. 그래서 3.75인 은행도 있고 뭐 3.5부터 뭐 4.8 이런 은행도 있고 맞죠? 이거는 위험도에 따라서 은행에서 높인 거고 금리를 거기다가 지들이 얼마를 막말로 쳐먹냐에 따라서 예, 금리가 조정이 됩니다. 엄청 많이 남아요. 얘네. 생각해봐. 우리 1%가 얼마나 큰 돈이냐면요. 가계대출이 막 우리가 뭐 100조 정도 되지 않나? 몇백 조 되죠. 맞잖아. 자, 100조에 1%면은요, 1조예요, 1조. 그래서 시중금리가 1% 오르면, 1% 올릴 수는 없어요, 단기적으로. 1% 올리면은, 뭐, 나가야 될 돈도 많이 나가지만, 1조 다는 돈이 더 걷어들여야 된다고. 그럼 서민들이 얼마나 힘들어지겠어요. 그래서 금리는 오르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자, 그러면, 요것만 이제 이해했으면, 자, 왜 과연 그러면, 제가 누누이 금리는 한 방에 오를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제가 이거 하고 인터넷 좀 찾아보셔야 돼요. 그러면 자기께 될 거예요. 코픽스는 또 두 가지로 나누죠. 우리 이거 잘 안 쓰니까 이제 이건 놔두자고. 코픽스만 알아보자고. 보통 코픽스 뭐 6M 변동 아니 뭐 3.25 뭐 이렇게 나가는 그 설명을 잘 안 해줘요. 은행에서 내가 대출 받을 때 보시면 코픽스 6M 3.2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뭐냐면 코픽스 금리로 변동 6개월 잔액 어떻게 설명해야 돼? 6개월마다 변동되는 코픽스 금리인데 기준 출발은 3.25다. 뭐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근데 잘 안 보셨을 거예요. 이건 설명만 들었지. 걔네가 설명해 주지 않아 은행 애들이. 코픽스 금리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다 똑같아요. 나머지는 변동이고 이거는 고정금리라는 게 있어요. 고정이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변동 신규금리 보면 되죠. 자, 코픽스가 제가 매달 15일날 은행연합회에서 발표를 한다고 했잖아요. 맞죠? 그러면 은행은 금리가 변동되는 기준은 매달 0.1, 우리가 지금 1.53이라면 코픽스가 변동될 수 있는 폭은 0 이틀 한번 찾아보면 안 돼? 0.1인가? 0.05인가 그런데? 갑자기 생각나네. 코픽스 변동폭 한번 쳐봐요. 매달 코픽스 변동폭. 이게 0.1로 칩시다. 일단 설명 0.1로 할게요. 0.1이면 저번 달에 1.53이었으면 이번 달에 나올 수 있는 금리의 선은 1.43에서 1.63까지인 거예요. 1.63. 변동폭이 클 수가 없어요, 이건. 네? 그러면 잘 봅시다. 신규금리란 뭐냐면, 자, 6M 신규금리라고 나오면 내가 대출 받으면, 자, 이번 달에 2018년 내가 2월 달에 대출을 받았어. 그러면은 신규금리는 이번 달에는 코픽스 금리가 예를 들어서 뭐 1.50이었다. 맞죠? 근데 6개월 이후에 2월달, 3월달, 4월달, 5월달, 6월달, 7월달, 8월달 1, 2, 3, 4, 5, 6월 8월달에 금리가 예를 들어서 얘가 0.1이 올랐고 계속 올랐어. 그럼 여기가 2.1이 되겠지. 여기가 2.2가 되겠지. 계속 올랐어. 그러면 이달에는 내가 내는 이자는 1.5가 아니라 2.2로서 6개월을 내가 낸다는 의미인 거예요. 이게 신규 변동금리예요. 근데 우리가 보통 뭘 써야 되냐면, 자,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우리가 고정금리를 써라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코픽스
잔액 금리를 보자고. 제가 금리가 오르지 않는. 자, 이거 6개월 이후에 이거 2.2가 됐습니다. 분명히. 맞죠? 잔액 금리는 뭐냐면 2010년도 2월 달부터 이제 시작을 했어요. 3, 4, 5, 6, 7, 8, 11년도, 12년도, 13년도, 14, 15, 16, 17, 18, 19년, 2000년, 2020년 이렇게 가겠죠. 맞죠? 네. 그런데 여기서 됐잖아. 2010년도 2월 달에 예를 들어서 1.0이었어. 여기 1.1이었어. 여기 1.2였어. 3개월 평균이 얼마예요? 1.1이죠. 3개월. 네. 그러면 이게 1년. 자, 여기 계속 여기가 1.1, 1.1, 1.1, 1.1, 1.1, 1.1이었어. 그럼 여기 1년 평균이 얼마예요? 1.1이죠. 네. 맞죠? 자, 여기도 계속 1.1이었어. 16년도까지. 평균 1.1이죠. 근데 2017년도 1월 달에 이게 1.2가 됐어. 평균이 얼마예요? 1.0, 아니 1.15. 아니지. 이거는 가중치가 있잖아. 지금 1.1이라는 게. 거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년이니까 74, 84개월이 1.1이었고 얘는 1개월이 1.2잖아요. 평균이 얼마겠어? 거의 1.100 뭐 한 1 정도 되겠네. 영향을 미치지 않죠, 별로. 맞죠? 얘가 또 1.2였어. 1년 동안 1.2였어. 그러면은 1.2가 1개월이 아니라 12개월이잖아. 그러면 84개월이 1.1이었고 12개월이 1.2였어. 대체적으로 얼마 정도 되겠어요? 이거 한 4배, 5배, 6배, 7배 잡고 그러면 1.10 뭐 한 5, 6 정도 되겠네. 영향을 미쳐요, 안 미쳐요? 잘 안 미쳐요. 자, 제 얘기 이해됐나요, 이제? 자, 여기서 자, 여기가 자, 봅시다. 2018년도 2월 달에 대출을 받았어. 근데 나는 잔액 기준으로 할래. 고정금리 개념인 거죠. 잔액 기준. 잔액 기준은 뭐냐면 최초부터 발행된 누적금리를 내가 적용받겠다 이거예요. 은행에다가. 예? 걔네가 뭐라 그러든. 그럼 얘가 1.1이었어. 여긴 1.5에서 2.2가 됐는데 6개월 이후에 변동으로 갔는데 좋아. 똑같이 올랐다 그래. 그럼 여기가 지금 0.7이 올랐어. 6개월 동안. 0.7이 올랐어요. 근데 내가 거의 한 84개월, 90개월 가까이를 1.1이었어. 이 금리가 얼마가 되는 겁니까? 네? 대체 1. 뭐 한 10, 뭐 한 3 정도 될 것 같은데? 이게 금리에 영향을 미칩니까? 이거 안 미쳐요, 영향을. 그리고 자, 지금 인터넷으로 핸드폰 가지고 계신 분들은 코픽스 금리를 딱 한번 쳐보세요. 코픽스 잔액 한번 쳐보고 코픽스 신규 이렇게 한번 쳐보세요. 먼저 코픽스 잔액을 한번 쳐보시면 잔액 표시면 그래프가 하나 나올 거예요. 거기 3년 또는 5년을 한번 클릭을 해보세요. 3년 또는 10년. 코픽스 잔액 한번 쳐보세요. 다음으로 가니까 안 나오나 보다. 네이버에서 한번 보시겠어요? 네, 보시죠. 잠깐만요. 네. 자, 우리가 3개월 말고 1년을 한번 봅시다. 금리가 계속 올라갔죠? 3년을 한번 봅시다. 내려갔다 지금 올라가는 선이죠? 맞죠? 10년을 한번 봅시다. 계속 내려갔다가 올라갔죠? 변동폭이 어때요? 되게 느슨하죠? 맞죠? 그렇다면 이번에는 코픽스 신규를 한번 쳐보세요. 이것도 1년을 한번 보세요. 3년을 한번 보시고 5년을 한번, 10년을 한번 보시고 변동폭이 어때요? 비슷한 것 같지만 되게 선이 좀 다르지 않아요, 뭔가가? 맞죠? 그래서 자, 지금 10년 동안 금리가 대체적으로 지금 약간 오르는 추세이기는 하지만 이게 금리가 우리가 걱정하는 만큼 오르려면은 진짜 5, 6년 이상이 걸려야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금리가 폭이 올라가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코픽스 금리라는 게 잔액 기준.
신규 금리는 금방 이렇게 바뀔 수는 있지. 근데 하지만 신규 역시 요 매달 올릴 수 있는 제한선의 폭이 있기 때문에 매달 금리가 0.5냐? 0.4? 0.04? 아 0.4? 매달 한 달치로 봤어요. 올릴 수 있는 폭의 제한선이 있기 때문에 신규 금리는 제한선이 조금씩 매달 올린다고 해서 1년이 지나면 폭이 올라갈 수는 있지만 잔액 금리 같은 경우는 그 제한폭이 시행 일자가 2010년도이기 때문에 이게 한 방에 이렇게 확 이렇게 오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2년 후에 금리를 너가 어떻게 예상할 거냐 라고 질문을 던진다 손 치더라도 금리 자체가 2010년도 기준이기 때문에 매달 신규 금리는 매달 올라서 이렇게 나에게 영향을 보일 만큼 올릴 수는 있지만 잔액금리 기준 같은 경우는 매달 오른다 손 치더라도 이렇게밖에 오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한민국 금리는 한 방에 이렇게 오를 수 없다라고 항상 강조하는 거죠. 근데 이거를 설명하기가 고객에게 설명하기가 조금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지? 고객한테 설명할 때 어느 정도 인지는 하셨죠. 이해는 정확히 못 하실지 몰라도 예. 자, 이해한 정도만 이해합시다. 요거를 고객에게 이렇게 설명하기는 조금 좀 더 많은 것도 좀 알아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좀 이해는 되시죠? 네. 자, 뭐 어느 정도 뭐 전달하는 건 우리가 끝났고 같이 얘기 좀 나눠봐야 될 것들이 있어서 팀장님들하고만 송무부장님께서 좀 그거 좀 얘기 좀 하고 오시라고 해서 제가 하나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부동산 그 업무협약서가 의미가 별로 없나요? 어때요? 지금 시세는 지금 상태는 그거잖아요. 우리는 협약서를 맺었어도 설명회를 안 하면 NJM이 안 나가니까. 근데 이거 자체적으로 맞는 거라서 제가 잘 인지는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어떤 상황이죠? 그러니까 그 협약서하고 지금 무슨 의미가 있나요? 1팀장님, 예. 팀장님 뭐 의미가 좀 없나요 그게? 실질적으로 협약서를 맺고 나서 오지 않으면 NGM이 안 나간다고 한다 그러면은 협약서는 의미가 없는 거고 어차피 그렇게 맺어놓으면은 다른 영업 직원들이 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영업을 못한 부분이 있는. 그러면 죄송한데 좀 바쁘시겠지만 우리 5분만 제가 데이터 좀 뭐 좀 보고 얘기하려고 예. 5분만 있다가 다시 한 10분 정도 얘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